최근 5년 내 최고의 공포 영화를 한 편만 뽑으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아마 주저하지 않고 이 작품을 선택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바로 아리 에스터의 유전이라는 영화죠. 이 작품은 아리 에스터 특유의 음습한 분위기와 모호한 연출 방식으로 인해 많은 영화 팬들에게 극찬을 받은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후 미드소마로 이어지면서 그의 작품 세계가 어느 정도 알려지고 다소 취향이 갈리는 감독이 되기도 했지만 아리 에스터의 영화는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그의 영화 유전은 영화의 제목처럼 한 집안에서 벌어지는 악마 숭배 혹은 악마의 침입과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엘렌의 장례식에서 시작해요. 엘렌은 애니의 엄마고 찰리와 피터의 외할머니가 되죠. 애니는 작은 모형 디오라마를 만드는 일을 해요. 그리고 이 집안에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집안을 돌아다니는 하얀 빛과 입에서 똑소리를 내는 찰리, 그리고 찰리의 갑작스러운 죽음. 찰리는 목이 잘려서 죽고 이후에 피터를 찾아오는 이상한 사람들. 조앤이라는 여자가 등장해서 애니를 속여 죽은 찰리를 소환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장면. 마침내 이야기는 급격하게 변해서 애니가 무언가를 소환하고 무언가에 빙이 되고 남편 스티브가 사망하는 등 파국으로 치닫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건 처음에 죽은 할머니 엘렌입니다. 애니는 처음부터 엘렌에 대해서 의미심장한 말을 해요. 어머니의 비밀의식과 이상한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애니는 이미 어머니 엘렌이 좀 이상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영화는 교묘하게 장례식이라는 이 독특한 행사에 찰리가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끼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지만 찰리를 보고 계속 웃는 남자나 찰리에게 손을 흔드는 사람은 이미 이 장례식부터 뭔가가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뭔가가 뭐냐고요? 바로 영화의 막바지에 밝혀지는 악마 파이몬입니다. 솔로몬의 72악마 중 하나이자 중세시대에 많이 연구되었던 악마 파이몬. 흔히 파이몬을 지옥의 왕이라 부릅니다. 지옥의 서쪽 영역을 지배하는 왕이면서 동시에 여자의 외모를 지닌 남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모습은 작고 연약한 여자지만 남자의 생식기를 지녔거나 혹은 그 속성이 남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겉으로 드러난 형상과 실체가 다르다는 건 이 악마가 지니고 있는 속성이 기본적으로 교묘하고 기만적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또 성별을 동시에 지니거나 모호하게 지니는 것은 중세는 물론이고 역사상 많은 신화와 전설에서 불길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터부시되는 하나의 속성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겁니다. 원래 솔로몬의 72악마나 혹은 중세시대에 말하는 악마들은 어느 지역에서는 신으로 불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악마들의 가장 흔한 출신 성분이 이교도의 신이나 타락천사인 경우가 많다는 걸 생각해보면 파이몬 역시 그런 경우 중 하나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악마 연구는 중세의 전유물이고 중세시대는 크리스토교가 지배하던 세계이니 이런 식의 설정이 쏟아지는 거죠. 자연스럽게요. 보통 지옥의 악마들은 루시퍼의 부하 천사 중 하나였던 것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인지 파이몬을 능천사 출신의 악마로 보는 견해도 있는데요. 불을 관장하고 파괴를 다룬다는 점에서 한 지방의 신이나 정령으로 보는 편이 좋겠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하며 그 목소리를 나눠준다는 면에서는 천사 출신이라 보는 견해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영화에서 자주 나오는 바로 이 문양이 파이몬의 문양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이런 악마의 문양에 익숙한 사람들이 볼 때는 조금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문양을 보고 파이몬이다 하고 알아채지는 못하더라도 어떤 악마의 문양이고 이 사람이 악마 숭배와 연관되어 있다는 정도의 힌트만 얻을 수 있어도 충분하죠. 엘렌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파이몬을 소환해둔 상태입니다. 파이몬 역시 자신을 숭배하는 이들이 뭔가 시도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일종의 영의 형태로 애니의 집 근처를 돌아다닙니다. 하얀 빛이 바로 그것이죠. 정황상 이 빛은 엘렌이 가져온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애니는 어렸을 때 애니의 오빠가 자살하던 때의 일을 기억하기도 하는데요.
애니의 오빠가 자살하던 순간에 애니의 오빠는 내 몸에 무언가를 넣으려고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즉 엘렌은 이 시기에 애니의 오빠에게 악마를 넣으려고 했지만 모종의 이유로 실패하고 이번에는 딸의 아이들을 노렸다는 것이 됩니다. 실패의 이유는 아마 엘렌이 파이몬 소환의 조건을 완벽하게 알지 못했거나 유전을 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에서 보면 엘렌이 영매이고 애니도 영매거든요. 근데 영화의 표현을 보면 찰리와 피터는 영매로서 조금 더 민감하다는 인상을 줍니다. 찰리는 처음부터 기묘함을 눈치채고 있었고 피터는 애니의 소환의식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길거리에서도 어떤 표식을 읽어낼 정도로 센서티브하거든요. 즉 엘렌이 심어놓은 씨앗은 애니의 자식대에 가서 훨씬 더 크게 자랐다는 거. 애니의 아이들이야말로 영적으로 강한 능력을 갖췄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영화에서 나오는 걸 보면 파이몬은 여자의 몸에 한번 들어갔다가 남자의 몸으로 들어가야만 완벽하게 소환할 수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제가 보기에 엘렌은 이 부분을 처음에는 완벽하게 지키지는 못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딸이 있었기 때문에 애니에게 먼저 파이몬을 넣고 이후 애니를 죽이면서 애니의 오빠에게 넣어야 하는데 엘렌은 첫 시도에서 그 과정을 생략했고 그래서 애니의 오빠가 파이몬을 거부할 수 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을 겁니다. 파이몬 소환을 위해서는 남편을 살해하고 여자의 몸에 들어갔다가 나온 파이몬을 아들의 몸에 넣어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엘렌은 남편은 잘 살해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 대목에서 여자를 희생시키는 걸 잊었습니다. 실제 영화의 상황에서는 딸인 찰리와 어머니인 애니가 모두 죽었으므로 어쩌면 파이몬 소환에 필요한 여자 희생자가 하나가 아닌 둘이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애니와 엘렌의 목숨이 모두 필요하기 때문에 살아서 파이몬을 영접하고 싶었던 엘렌이 이를 포기했다는 식의 해석도 가능할 수 있을 겁니다. 영화의 흐름으로 보면 처음에 하얀 빛은 먼저 찰리를 노립니다. 첫 재물을 찰리로 삼은 셈인데요. 찰리가 첫 재물인 이유에는 많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선 찰리가 가장 어리다는 점, 그리고 찰리가 가장 약하고 가장 기벽이 많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즉 파이몬의 성장을 위해서는 재물이 필요하다고 가정할 수 있다면 우선 찰리야말로 파이몬이 힘을 키우고 현세에 강림할 수 있게 만드는 첫 재물로 충분하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엘렌의 입장에서 보면 과거에 자기 남편을 제물로 바치고도 파이몬 강림에 실패했기에 이번에는 애니의 딸, 애니의 남편, 애니 순으로 제물을 바쳐 파이몬이 애니의 아들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닦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찰리는 똑소리를 내고 이상한 문양을 보고 마치 홀리듯 목숨을 잃습니다. 목이 잘린 찰리의 모습은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한번 포스터를 확인해보죠. 포스터는 두 여성이 중심에 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애니, 앞에 있는 것은 찰리입니다. 찰리는 영화에서 금방 죽어서 사라지는 배역인데도 영화의 끝에 결국 파이몬이 되는 피터보다도 훨씬 중요하게 나왔습니다. 하물며 주인공인 애니보다도요. 그리고 찰리의 앞에 놓인 작은 모형이 상징하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목이 없는 인형이 동물에게 경배하고 있습니다. 동물의 목은 곧 파이몬의 형상이고 목이 없는 인형은 그릇에 대한 상징이라 하겠습니다. 사람의 몸에 악마의 영혼이 들어간다는 걸 은유적으로 사람의 목 위에 짐승의 머리를 다는 걸로 표현하기도 하죠. 여러분도 많은 창작물에서 비슷한 걸 봤을 겁니다. 이는 인간의 몸에 악마가 들어간다는 걸 의미하는 메타포죠. 그리고 바로 이 모형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찰리가 첫 번째 파이몬이고 엘렌은 찰리에게 먼저 파이몬을 붙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모형이라고 하면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애니의 디오라마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화에서는 애니의 디오라마 속으로 사람이 걸어 들어오거나 디오라마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디오라마가 현실과 겹치는 식의 연출을 자주 사용하는데요. 이는 파이몬의 시선에서 세상은 일종의 작은 모형 같은 것이고 이를 들여다보는 행위는 스스로 이 작은 모형의 세계에 들어와서 활동하고 싶다는 일종의 욕망을 표현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 파이몬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기존의 해석과는 다른 새로운 게 보이죠. 그런 의미에서 조회는 노골적입니다.
애니에게 찰리의 영혼을 부르는 소혼수를 알려준다고 해놓고 정작 하는 짓은 파이몬을 부르는 주문입니다. 피터는 그 의식에 큰 충격을 받고요. 하지만 조앤은 거짓말을 한 건 아닙니다. 다만 조앤이 가리킨 것은 찰리의 안에 있는 파이몬이죠. 즉 찰리의 영혼은 이미 파이몬이기에 파이몬을 부르는 주술을 알려주는 것이 거짓이 아닌 게 됩니다. 그래서 애니는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상한 장면이 생깁니다. 피터에게 하얀 빛이 붙었을 때 피터는 길에서 너를 추방한다고 외치는 조앤을 봅니다. 무시무시한 외침인데 이건 아마 피터의 안에 있는 피터의 영혼을 추방하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혹은 피터를 지키려고 하는 다른 영혼이나 성스러운 것을 추방한다는 의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생각해보면 악마 숭배자들은 엘렌을 중심으로 활동했고 엘렌은 자신의 가족을 전부 바치기로 결정했고 주위에 돌아다니는 이들도 악마 숭배자들입니다. 그들은 이 기약 없는 세상에서 좋은 보상을 약속하는 악마의 왕 파이몬을 위해 일가족을 살해할 준비가 된 인물들입니다. 그 인물들의 경배 속에서 파이몬이 태어나는 모습은 과연 인상적입니다. 그렇다면 파이몬은 영화에서 어떤 힘을 선보일까요? 처음에 파이몬은 하얀 빛으로 다니면서 똑 소리를 내는 정도에만 그치지만 소환의식을 한 후에는 힘이 한층 강해져서 애니를 완전히 지배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는 마치 짐승처럼 벽을 기어다니고 불의 힘을 이용해서 사람을 불태우는 식의 권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스케치북을 태웠는데 사람이 불타는 이 불가해한 힘은 악마가 지닌 그것이죠. 결국 불로 스티브를 살해하고요. 하지만 이 강렬한 짐승과도 같은 힘은 그만큼 파이몬의 불안정함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얼른 피터의 몸을 차지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파이몬 역시 초조한 상태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겁니다. 파이몬은 피터를 원하고 애니의 몸에서는 온전해질 수 없기 때문에 자꾸만 괴이한 행동을 합니다. 특히 천장에 거꾸로 매달려서 머리를 마구 박는 모습에서 파이몬의 초조함을 읽을 수 있죠. 결국 기회를 맞이하고 스스로 목을 긋는 장면에서는 비장한 결의와 불안이 동시에 읽힙니다. 저는 이 장면이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파이몬이 온전히 피터에게 옮아갔을 때 마침내 파이몬은 안정을 찾습니다. 그렇기에 파이몬은 이제 벽을 기어다닐 필요도, 불로 누군가를 죽일 필요도, 머리를 박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그는 완전해졌고 그들의 추종자들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강신한 파이몬이 어떤 죄악을 저지를지는 영화는 관객의 상상에 맡겼습니다. 연기나 연출, 구성 등의 영화적인 평가는 이미 제가 영화 채널에서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파이몬이라는 악마에 대해서, 그리고 이 악마가 인간을 탐하고 인간을 지배하는 과정을 중점적으로 파고들어 봤습니다. 이 영화는 파이몬의 일방향적인 영화이기도 합니다. 파이몬의 침입과 그 침입을 당하는 가족을 그냥 보여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핵심은 이런 것 아닐까요? 우리는 언제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피터 역시 마리화나를 흡입하며 죄를 지었고 등장인물들은 결코 떳떳하지 않습니다. 악마는 언제나 인간의 틈을 노립니다. 인간이 지닌 틈, 죄악에 대한 호기심을 보이는 순간을 노려서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죠. 유저는 영화적으로 더 깊은 의미와 주제를 갖춘 작품이지만 이 영화에 나온 파이몬의 목적은 명백합니다. 라이너의 공포영화 연구실, 저는 다음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